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제 채널에 파이네트워크 관련 댓글을 상당히 많이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한 번에 답변 드리기 힘든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 질문이나 댓글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 보았고요. 이제 그런 글들은 글로 제가 답변을 남겨드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채굴량 아니면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수 대비 채굴량을 알 수 있을까요? 1000억 개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가입한 인원수와 노드 및 유틸 보너스 등 일반 채굴자는 지금까지 얼마나 채굴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 생각해 봤을 것 같은데 다운님 영상이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일단 현재까지 채굴된 수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도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요, 바로 이 채굴 수치는 진짜와 가짜 파이가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어닝 팀들이 KYC를 통과를 하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받게 되어야 이것이 인정이 되는 실제 채굴 수치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채굴 수치를 나타내주는 어떤 데이터나 코어 팀의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2월 새로 공개되었던 백서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코어 팀이 이런 언급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읽어봐 드릴게요. 과거 채굴 보상의 경우 현재까지 모든 개척자들이 채굴한 파이의 대략적인 총합은 약 300억 파이입니다. 그러나 가짜 계정에서의 파이 마이그레이션을 금지한 후에 KYC 속도와 참여도에 따라 오픈 네트워크 시작 시점에서 메인넷 이전에 채굴된 파이는 100억에서 200억 파이로 추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즉 2021년 12월까지 약 300억 개의 파이가 스마트폰에서 채굴이 된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 이 중에 수많은 가계정이 있고 이 가계정을 걸러내면 무려 100억 개 파이에서 200억 개 파이가 그냥 날아갈 수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서도 이 수치들을 백서에서 표현을 할 때 대략적인 표현, 약 이런 표현을 달기도 했었고요. 오차 범위도 상당히 크게 잡힌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코어팀에서도 이 부분을 예측을 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KYC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아직 장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KYC를 받고 통과를 한다면 그 채굴량은 진짜 채굴량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KYC를 불신하거나 관심이 없어서 아니면 어떤 이유로 KYC를 받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채굴한 양은 가짜 채굴량으로 잡혀야 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채굴량을 코어팀에서는 카운팅할 기준이 없겠죠. 대신 채굴량이 아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그레이션 양 기준으로 현재 대충적인 1인당 보유량을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이그레이션 된 파이코인은 36억 개로 집계가 되고 있고 약 560만 개의 지갑이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한 개의 지갑당 약 650여 개의 파이가 분배된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650파이라는 것은 락업된 양과 언락된 파이 모두 합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차 마이그레이션은 아직 집계가 되질 않았습니다. 네, 두 번째 댓글을 보면요, 다오월드님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메인넷 상장됐을 시 이 파이가 스캠이라 반신반의 하시는 분 뒤늦게 KYC 신청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원래는 이 6개월 내에 KYC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규정이 유효할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충돌이 되는 부분이 바로 미성년자 KYC가 되겠는데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KYC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충족될 때까지 KYC를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KYC를 받지 못하고 6개월이 지나면 모두 채굴했던 파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는 코어팀이 이 미성년자 KYC 관련해서 부모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KYC 진행이 가능하도록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해 보겠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최근 AMA를 통해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구현하기가 지금 힘든 상태이고 좀 더 이게 딜레이 됐음을 좀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코어팀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이 KYC를 맞춰야 되는 기간을 다시 한번 공지를 하지 않을까 예상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보내는 사람의 지갑 주소와 사용자의 아이디가 함께 나타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사기꾼이 지갑 주소를 바꿔도 사용자 아이디를 적어 놓으면 다음에 사기당할 확률을 방지할 수 있고, 또 코인을 보낼 때 우리나라의 은행 시스템처럼
지갑 주소와 아이디가 함께 이 팝업으로 뜨게 된다면 실수로 입금을 잘못 넣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파이 초기 때는 이 IAT 기능으로 300여 명의 파일럿 테스트들이 파이코인으로 이 P2P 거래를 시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비스탁형 지갑이 존재하지 않았었고요. 파이 앱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디로 거래를 했던 사례가 존재는 했었습니다. 그 후로 이 폐쇄형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비스탁형 지갑이 출시가 되면서 우리는 이 비스탁형 주소로만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비수탁형 지갑을 사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 중 하나가 바로 누구에게도 추적을 당하지 않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블록체인은 공개 장부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주소를 가진 사람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 살펴볼 수는 있지만요. 대신 그 주소가 누구의 소유인지 철저하게 익명성을 지켜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으로 현재까지 이런 암호화폐가 이제 내재 가치를 얻어왔었는데, 만약 여기 주소에 어떤 아이디나 네임 태그를 따로 붙이게 된다면 이것은 비스탁형 지갑의 특성이 훼손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염려스럽고요. 그럼 다시 이제 기존 뱅킹 시스템 쪽으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으로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면 다른 루트로 파이 지갑들을 또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파이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와 다른 곳에서 생성이 된 파이 지갑이 하나의 페어를 이루면서 사용이 되기는 기술적으로 힘이 들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댓글인데요. 지갑 동결 관련 중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 보면 텔톡 동결 관련해서 올려주신 영상 중 폐쇄형 메인넷 전까지만 동결 처리가 가능하고 오픈넷 이후에는 동결 처리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단 2차 마이그레이션은 받을 수 없고 파이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후발대로 합류해서 2차 마그 물량이 극소량인 사람의 경우 지갑 동결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매집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그건 어쩔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폐쇄형 메인넷이 처음 나오고 나서 이 현금 거래 금지에 대한 이 규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 어떤 형태로든 파이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파이코어 팀이 100% 모두 다 알아내서 그 거래자들의 계정을 다 추적을 해서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공포 정치를 하기 위한 거짓말이거나 블록체인 생태계를 잘 모르시는 분인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왔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만약 100명이 현금 거래를 한다면 기껏해야 10명 정도는 잡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한다면 이건 파이 생태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쁜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상당히 이게 딜레마가 있는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폐쇄형 메인넷이 나올 때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을 수 있습니다. 무단 횡단이 불법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럼 전 당연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되묻습니다. 내가 시골길에 밤 12시에 그냥 무단 횡단을 할 건데 그럼 무슨 수로 저에게 벌을 내릴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즉 나를 잡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규정을 만든 국가와 그 시스템에 허점을 짓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당신은 운이 좋게 아무런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단 횡단을 금해야 된다는 얘기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무단 횡단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국가의 교통체제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무단 횡단을 해도 되는지 자꾸 묻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현재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오픈 메인넷이 곧 다가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 실질적인 이 파이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비밀구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름 아니라 초창기에 유틸 보너스를 얻기 위해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국기 게임 등에서 비밀구절을 입력하곤 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현재 이미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락업을 걸어두거나 P2P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 당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비밀구절 노출로 인해 해킹을 당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입니다. 마이그레이션이 된 상태에서 새 지갑을 생성을 해도 되는지, 1차 지갑으로 들어온 파이와 앞으로 2차로 들어올 파이는 각각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영상으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일단 다시 짧게 글로 남겨드리면, 현재까지 이 파이 지갑은 1인 1계정 1지갑의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미래는 한 명이 복수의 파이 지갑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으셨다면요, 다시 체크리스트 앱으로 가셔서 3번과 8번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해서 그 새로운 지갑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지갑을 생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갑이 활성화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2차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그 새로운 지갑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두 번째 파이 지갑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세 번째, 네 번째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될 때마다 체크리스트의 3번과 8번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지갑으로 이 파이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복수의 지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미 2개의 파이 지갑을 보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0월에 마이그를 한번 받았다가 다시 롤백된 분들인데요. 일단 1차 마이그레이션이 지갑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지갑이 활성화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이 다시 롤백이 되면서 그 파이코인이 다시 코어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 체크리스트로 가서 3번과 8번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지갑 주소로 다시 마이그레이션을 신청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으셨고, 그리고 최근에 그분들 중 마이그레이션에 다시 성공한 분들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롤백 되었을 때 활성화된 첫 번째 지갑과 새로 마이그레이션이 된 그 두 번째 지갑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된 분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많이 이야기도 나누어 보고 했는데요. 그분들은 현재 지갑을 2개를 소유를 하고 있고 둘 다 전송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비밀 구조를 2가지를 따로 보관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으로는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면 파이 지갑은 다른 지갑 앱으로도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스텔라 루멘을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스텔라 루멘을 운영할 수 있는 스텔라 지갑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스텔라는 퍼블릭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곳에 접속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도 미래는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오픈 메인넷이 되면 정말 수많은 개발자들이 이 파이코인을 운영할 수 있는 파이 지갑들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지갑들은 이 파이를 마이그레이션 받지는 못하겠지만은 단순 파이를 거래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파이 코어 팀에 의해서 언급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파이코인을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최대한 다양한 파이 지갑에 분산 저장을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10,000 파이코인이 있고 이것을 좀 더 안전하게 분산 보관을 하고 싶으시다면 앞으로 콜드 월렛이나 핫 월렛 등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5개 이상 지갑에 적정하게 분배를 해 놓는다면 하나의 지갑에 10,000개를 한 번에 보관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이 메인 지갑처럼 항시 결제를 하는 지갑에는 최소한의 사용할 파이코인만 넣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위험한 지갑이라는 것은 항시 사용을 하고 비밀키를 자주 사용을 해야 되는 지갑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개념을 가지고 분산을 시켜놔도 현재보다는 더 리스크 관리가 잘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브니스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KYC 승인 후 검증인이었습니다. 일주일 전쯤 라이브니스 하라고 뜨길래 진행을 했더니 임시 KYC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오늘 라이브니스 하라고 또 뜨길래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또 임시 KYC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라이브니스 하고도 임시 KYC로 유지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생각도 되지만 라이브니스를 여러 번 진행하고 임시 KYC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정상 유무를 알 수 있나요? 어렵게 KYC 승인 받았는데 이런 상황이니 좀 걱정이 됩니다. 라는 글을 주셨고요. 최근 KYC 승인 후 검증인 활동을 하다가 다시 임시 승인으로 바뀌신 분들, 그리고 그 후에 여러 번 라이브니스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마이그레이션까지 받은 상태에서 임시 승인으로 전환이 되신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을 하였고 그 당시 코어팀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많은 분이 검증자 자격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귀하의 검증인 상태와 관계없이 기존 검증 점수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검증 자격을 다시 얻기 위해 영상 검사 테스트를 완료하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니스는 완료를 해주세요라는 코어팀의 언급이 있었고요. 일단 코어팀에서도 당시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건지는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나 보상 관련해서는 그래도 코어팀이 직접 모든 게 안전하게 유지가 되어 있다라면 다시 재차 확인을 해주었고, 일단 라이브 테스트가 뜨게 되면 완료를 해달라는 코어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아는 선의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자님 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많은 파이오니어 분들도 지금 흡사한 사항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단 뭐 정확히 일시적인 오류인지 아니면 코어팀이 어느 정도 의도된 알고리즘으로 재검증을 하는 건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다운님, 호카 뉴스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이 노드 카페에서도 호카 뉴스만 퍼다 나르고 무조건 진짜라고 매번 무언가에 홀린 사람 같은 신념을 가지신 분이 있다. 또 그런 사람을 무지성으로 응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일단은 이 호카 뉴스라고 하면 정말 이 가짜 뉴스 퍼나르기로 유명한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 거짓 뉴스만 퍼나르는 건 아니지만 정말 높은 비율로 거짓 뉴스를 생산하거나 또 여러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짓 뉴스들을 수집을 해서 그걸 다시 재생산하는 미디어 사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 파이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희망 회로를 돌리기에는 한 번씩 보는 거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래에 결국 이 파이는 거래소 상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수많은 자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호카 뉴스에서 앞으로 수많은 또 거짓 파트너십 뉴스 기사들이 만들어져 나올 텐데요. 여기에는 분명 순진한 분들, 이런 기사를 보고 또 여러 자금을 좀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설마 이런 기사에 그런 분들이 있겠어? 라고 하지만 저도 이 파이 생태계를 보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순진한 분들, 거짓 뉴스를 구분해내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그러면 문제점이 매번 의미 없는 타이밍에, 본인이 원치 않았던 타이밍에, 즉 가짜 호재 뉴스에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흔히 말해서 그냥 필요 없이 물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겠죠.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투를 하거나 수익을 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미디어가 될 것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런 미디어들 또는 이런 미디어를 퍼나르는 분들을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이렇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